교장 선생님은 1학년 아이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맞이 하는데 한 아이가 빵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빵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천사는 집에서 학교까지 행여 빵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꼭 쥐고 달려온 겁니다. 빵은 다 부스러졌지만 교장 선생님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빵 먹어본 적 있냐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첫 곡은 박지윤의 하늘색 꿈입니다. 작은 빵이지만 아이는 아침마다 자기를 맞아주시는 교장 선생님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지고 옵니다. 작은 손에 빵을 들고 오니 떨어뜨릴까 조마조마합니다. 자꾸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빵은 다 부스러질 수밖에요. 그 마음을 생각하며 교장 선생님은 맛있게 드셨다고 하네요. 교장 선생님과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아침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영원히 꿈꾸는 교사이자 대안학교인 길 위의 학교를 만드는 꿈을 꾸는 철없는 교육 낭만주의자입니다. DJ로 인사드리고 방송 3회차입니다. 여전히 서툴죠. 수원 공동체 라디오 애청자들의 격려에 힘을 내봅니다. 도입음악을 바꾸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소망 가득 담아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학교는요,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소환 나의 학창시절에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다시 만난 선생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이 주간 교육 소식으로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4 대입에 대한 소식을 많이 소개합니다. 학교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프랑스 영화입니다. 질문 있어요 시간에는 학부모 브런치 토크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드리고요. 아름다운 숲을 닮은 배움 공동체에서는 서둘러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를 발췌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복지기와 함께 아름답던 우리들의 학창시절로 가볼까요? 소환, 나의 학창시절. 학창시절 사연은 아무래도 선생님과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짝사랑했던 선생님을 대학생이 되어 자동차 학원에서 다시 만난 사연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신설고등학교였어요. 제가 4회 졸업생이니까 초신설이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지금은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학력고사는 수능 전에 있던 대입시험이에요. 그 시절 고등학교는 1차, 2차가 있었어요. 1, 2회 선배들은 2차, 3회 선배들은 1차로 입학했죠. 신설학교이다 보니 학교 이미지를 위해 공부도 엄청 시켰어요. 학교 규정도 무척 엄했지요. 젊은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여학교였으니 젊은 남자 선생님들 중 인기 있는 분은 지금 아이돌 이상이었죠. 갖가지 별명도 생기고 극성 팬도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생팬.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까지 추적하는 극성팬 말이에요. 저도 그 물결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입학하고 얼마 후에 3학년 담당하시는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더랍니다. 그 선생님은 키는 별로 안 크지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까무잡잡하며 운동도 잘하고 말은 별로 없고 무뚝뚝했어요. 약간 도시남 같은 느낌? 타고난 곱슬이라 본의 아니게 머리 스타일이 웨이브가 잔뜩이었고 그 덕에 선생님 별명은 아마데우스였어요. 선생님 별명은 아마데우스였고
나는 짝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요. 아마데우스 선생님과 사랑 이야기 어떻게 전개될까요? 잠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노르웨이 가수인 시셀의 You Were Always on My Mind입니다.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And I guess I never told you I'm so happy that you're mine. If you feel I make you second best, I'm so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Tell me that your sweet love hasn't died. Give me one more chance to keep you satisfied. To keep you satisfied.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우리 교실은 교무실 옆이라 수업정이 울리면 선생님 옆모습이라도 보려고 복도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곤 했죠. 반 친구들이 제 짝사랑을 응원한답시고 영어 선생님이 지나가면 제 이름을 마구마구 외쳤어요. 그런데 저하고 선생님은 인연이 되지 않으려고 그랬던지 3년 내내 담임 한 번, 수업 한 번 들을 수 없었어요. 졸업식 날 선생님과 찍은 사진 한 장 겨우 건지고 끝이 났죠. 대학 3학년 봄에 저는 자동차 일종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덩치가 작아 트럭에 방석 깔고 등 쿠션 대고 열심히 연습했었고
거기서 만난 강사분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덕분에 쉽게 합격했어요. 합격한 후에 자동차 학원에 인사하러 갔죠. 강사분은 수업 중이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어요. 주위를 서성이며 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야! 라고 불러요. 뭐지? 여기 나 아는 사람 있나? 하고 돌아봤는데 짜잔! 그 실습 수업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학창시절의 짝사랑, 그 영어 선생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면허 따려고 실습 중이라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정말 반가웠지만 이젠 팬심이 떨어진 걸까요? 예전 같은 떨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지?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헤어졌네요. 졸업한 지 30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하실라나? 곧 학교에 전화하고 선생님 뵈러 가봐야겠어요. 우연히 다시 만난 짝사랑의 상대,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것 아닐까요? 운전학원에서 반갑게 맞아주신 걸 보면 말이죠.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다지만 그래도 꼭 찾아뵙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몇 가지 에피소드만 말하면 금방 기억해냅니다. 지나갈 때마다 이름 높이 부르던 당사자인데 아마 기억하실걸요? 찾아뵙고 후일담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의 학창시절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잘 갈무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행복학교라고 말머리를 하시면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구름 너머 파란 하늘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머지않아 너희들 손에 되돌려줄 날이 올 텐데 강물처럼 별이 흐르고 바람이 코끝을
이번 주간 교육 소식. 서울 주요대 대입 과목 지적, 모평 결과 활용 방법, 자기소개서 없는 대입 관련 기사와 이 시대의 새로운 구루, 스타 강사 이렇게 4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요약입니다. 서울 주요대학이 대입 과목을 지정했는데요. 세계일보 기사를 요약 발췌해서 전해드립니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이 발표한 고등학생 교과 이수 과목의 대입 전형 반영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연계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을 제시했네요. 5개 대학은 14개로 나뉜 자연계열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미적분을 핵심 과목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령 연세대 IT 융합공학과와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지원하려면 핵심 과목으로 수1, 수2와 미적분, 기하를, 권장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와 인공지능 수학을 이수해야 하는 식입니다. 5개 대학 물리학과는 과학교과 핵심 과목으로 물리1, 2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수험생에게는 과목 선택 방향을 제시하고 고등학교 현장에는 과목 개설과 학생 지도에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2024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을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입 유분리로만 따져 고등학교 과목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위계성에 따라 성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거의 매달 수능과 같은 유형의 모의평가 또는 연합 학력고사를 치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한겨레 신문 기사를 요약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입시 설계의 나침반으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국어, 수학의 공통 및 선택 과목을 보는 순서, 시간 배분, 점심시간 활용, 4교시 전 볼 자료 마련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시험 운영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오답이 많다면 문제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부터 다시 학습하는 등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목별 결과를 토대로 취약 과목을 파악하고 보완 방법을 고민하고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의평가는 수능을 대비한 실전 경험을 쌓고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한 공부를 중간 점검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죠. 당연히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약점이 드러나는 정도가 줄어야 하겠고요. 2024학년도 대입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죠. 입시 전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교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향신문 기사를 요약 발췌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줄여서 자소서 없는 대입 수시 전형이 올해 실시됩니다. 하지만 처음 치러야 하는 학생과 교사는 우왕좌왕합니다. 자기소개서가 학생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대입 전형에서 이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 기록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학이 학생부에서 어떤 내용을 중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각에는 학생부는 교사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부만 보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학에 자신을 알리기에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에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할 뿐 성격이나 강점 등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쓸 수 없다는 거지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없애고 보는 정책으로 생긴 현상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목을 매던 수험생들, 작성을 도와주며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일부 어른들 때문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사회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입 전형 중 과정을 중시하는 종합 전형에서 자꾸 목소리를 빼버리면 남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드라마 일타 스캔들. 서울대 사범대학의 새내기 새로 배움터 현장에 등장한 축사의 주인공.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겨레 21회에 실린 칼럼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려줍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설 인터넷 강의 인강 강사가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하며 인강 강사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텀블러 같은 굿즈가 상시로 팔리고 강사를 덕질하는 팬 계정까지 있다는 건 이제 흔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인강 강사의 인기에 특이점이 생겼다. 인강 강사는 런닝맨, 복면가왕, 라디오 스타와 같은 지상파 방송 예능까지 접수하며 만능 엔터테이너 포지션을 차지한 것은 물론 각각 지난해와 올해 방영된 로맨스 드라마 크레이지 러브와 일타 스캔들에서 남주인공 직업으로 강림하며 판타지 자리도 꿰찼다. 반면 공교육 교사가 방송에 등장할 때의 장르는 사회 뉴스나 시사 다큐멘터리다. 똑같이 교사의 고충을 호소해도 공교육 교사는 스스로 목숨 끊을 정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현실이다. 이 칼럼의 마지막 말은 교육계를 바라보는 슬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교사의 권위와 실력이 오로지 입시 성공에만 달린 지금, 공교육 교원의 침해와 학교 폭력의 위협에 노출된 학생들, 그리고 인강 강사에 대한 숭배는 한패다. 학교와 영화. 오늘 학교와 영화에서 소개할 영화는 2005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파라티에 감독의 코러스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한번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막이 다 올라가고 화면이 까맣게 되도록 영화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줄거리는 일반적 교육 영화와 비슷합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던 클레옹 매튜는 퐁둘레탕, 곧 최저기술학교로 부임하게 됩니다. 삼류 보육시설 학교의 교육 환경은 특히 열악합니다. 교장의 액션 리액션이라는 강압적인 교육 방식이 학교 전체를 지배하죠. 이런 학교와 아이들, 교사 속에서 클레옹 매튜는 합창을 가르칩니다. 클레옹 매튜는 실패한 작곡가였습니다. 합창을 배우자 아이들은 밝아지고 학교 전체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에로 모랑쥐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매튜는 특별히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모랑쥐는 자신의 엄마와 갈등이 있었죠. 더구나 매튜가 자신의 엄마인 바이올렛과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고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합창단에서 모랑쥐는 다른 친구들의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매튜는 모랑쥐를 빼놓고 연습합니다. 합창 당일 외부 손님들이 방문한 가운데 매튜 선생과 모랑쥐는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름다운 OST 오 밤이여 더 나이트입니다. Excusez-moi, quel est ce petit garçon qui se tient à l'écart? C'est un puni? Celui-là? Oui? Celui-là, c'est un cas à part. Permettez? Et dans les yeux de Morange, qui suivait si bien ma mesure, je lisais tout à coup beaucoup de choses. De la fierté, la joie d'être pardonné, mais aussi
Et c'était bien nouveau pour lui, comme de la reconnaissance. 앞부분에 대사가 잠깐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대사라 옮겨봅니다. 백작 부인이 묻습니다. 저기 따로 있는 소녀는 뭐죠? 합창단과 동떨어져 혼자 있는 소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매튜 선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벌을 주고 있던 오랑쥐였습니다. 매튜 선생이 대답합니다. 따로 할 일이 있다고요. 곧 합창을 시작하고 중간에 솔로 파티에 들어가게 되자 매튜 선생이 오랑쥐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 울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랑쥐의 솔로가 시작되죠. 미소가 교차되면서 매튜의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내 지휘를 따르던 그의 눈에서 난 많은 걸 읽었다. 자부심,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안도감과 감사의 표시였다. 위기의 교권, 학폭, 오로지 경쟁만이 최선인 양 어지러운 우리 교육을 돌아보면서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보면 좋을 영화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 코너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학습, 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한 브런치 토크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고2 학생인데요. 지금은 자신의 꿈을 접은 상태예요. 주위의 어른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더니 전망도 없고 돈도 벌지 못하는데 왜 그런 꿈을 갖냐고 조금 더 해서 의대로 가라고.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꿈을 접고 지금은 의대를 가려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말씀은 웃으시면서 하셨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많이 속상하고 화도 났어요. 왜 아이의 꿈을 오직 돈으로만 판단하는지, 그게 성공이고 그게 진로지도인지.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잘조잘대며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이의 표정도 어두워졌고요. 엄마는 직장이 있지만 자신의 차량으로 아이를 등하교시킬 만큼 열성적이었습니다. 공부 좀 하는 아이가 있으면 우리 사회는 어김없이 의대로 아이를 밉니다. 의대가 안 되면 그 다음이 서울대이죠. 어른들이 아이의 꿈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꿈을 지니고 있었을 때는 매우 쾌활했죠. 의욕적이었고요. 매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시간에 쫓길 때도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자기가 직접 풀면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생활에 너무나도 쫓기고 어두워졌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학습으로 연결이 되면 오히려 성적은 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의 지금 삶이 활기차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자꾸만 진로 진학을 생각할 때 마치
병아리 간별사가 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닮은 배움 공동체.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서둘러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라는 제목의 2018년 9월 3일자 일기입니다. 이렇게 밝고 친절한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 머무르고 싶은 공간. 우리 인창고는 이러한 곳일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학생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옵니다. 하루 겨우 지났지만 우리 학교 안에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색깔이 있죠. 우리 학교는 참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인창고만의 특별한 문화를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혁신교육이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첫날 선생님들께 인사하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 뒤 저는 사라지고 인창고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만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쉽게 설득당한다는 겁니다. 흔히 귀가 얇다고 하죠. 그렇구나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의견에 빠져들고 있죠. 교장실 구조가 개방적이지 않은 점에 참 답답했습니다. 교실과 떨어져 있고 선생님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이라도 활짝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커피도 늘 내려놓겠습니다. 쉬러 오셔도 좋고요. 힘든 일 나누셔도 좋습니다. 혼자 오셔도 좋고 여럿이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동안은 무엇이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서둘러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늘 뵙고 싶은 분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게 되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저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팟빵 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줄여서 행복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추억과 정보를 나눕니다. 오늘 행복했나요? 이제 종례해야죠. 오늘은 이 글로 종례합니다.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 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영화 타이타닉에 배가 침몰되기 직전 흐르던 사중주가 있죠. Nearer, My God to Thee를 들으며 종례합니다. 또 오실 거죠?